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며 일상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인데요. 정부가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위드 코로나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전문가들의 의견 잠시 들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어제 코로나 확진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1,880명 나왔습니다. 지난달 7일 1,212명이 나온 이후 46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4단계 거리두기 강화에도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어제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식당, 카페가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의 비중이 좀 가장 큰 편이고 마시고 먹을 때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좀 방역적 취약성들을 고려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4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예방 접종 효과를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네, 교수님 원래 당초 추석 전 한 달 정도 더 연장하겠다 이런 방안들이 논의가 됐었는데 결국 2주 더 연장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어요. 정부는 2주 안에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2주 정도가 지나면 지금의 백신 접종률이 조금 올라갈 거고요. 정부가 지금 4단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이 단계에서 내리게 되면 확산세가 올라가는 게 시뮬레이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하되 더 강화를 하기엔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있어서 더 강화는 못할 거고 그렇다면 백신 접종이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가 고위험군의 위중증자는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씩 방역을 완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예.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세부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조금 전 준비를 하면 다시 한번 보시죠. 이번 조치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2명 포함되면 저녁에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렇게 다소 완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또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9시로 오히려 1시간이 당겨졌어요. 이건 기준을 강화한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완화한 건가요?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시간상으로는 강화가 된 거고요. 인원수로는 완화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인원수도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2명이 추가가 됐는데 그렇죠. 기존에 이제 모임을 하시던 분들이 밤에 못 모이니까 낮에 낮술이나 모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공식적으로 밤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 또 젊은 층에서 백신 접종률이 좀 낮은 경우에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2차적으로 우리가 그 주점이나 이런 데는 9시 이후에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저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아주 몇 개월씩 갈 게 아니고 아마도 2달 정도가 지나면 분명히 정부가 방역을 완화할 겁니다. 네. 그때까지만이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방역을 이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업 제한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가장 혼란을 겪는 분들은 아마 자영업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뜩이나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10시도 너무 빠른 시간인데 그거 1시간을 더 줄여가지고 더 뭐 살라는 건지 죽으라고 그러는 건지 1시간 줄어졌다고 직원들 인건비 줄일 수는 없잖아요. 다 저 직원들도 가족이 있고 식구도 있고 자식들이 있고 미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뭐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어요. 공무원도 봉급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니네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뭐 20밖에 더 되겠습니까? 체감하기에는 뭐 한 5시간 정도 줄어드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죠. 인원 규제, 시간 제한까지 겹쳐버리니까. 네, 하 기자 목소리에서 정말 막막함이 느껴지는데요. 일단 정부는 이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일부 부활시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적하는 부분이 일단 접종 완료자가 되려면 2차 접종을 마치고도 2주가 지나야 하고 또 현재 고령 그 층에서의 접종 완료가 많지 젊은 층에서는 사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손님을 끄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줄였으니까 뭐 큰 차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9시까지 영업을 종료하면요. 8시 이전에 음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8시 이전에 곧 문 닫을 거니까 음식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저녁을 먹으러 와서 대개 저녁 먹으러 오는 사람은 식사하고 술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10시도 모자란데 9시까지 해놓으면 손님이 단순히 1시간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손님의 줄어드는 숫자는 저는 비율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1차 접종자는 약 50%가 좀 안 되지만은 2차 접종까지 하면 21.6%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의 2차 접종자는 극히 적은 숫자예요. 근데 되게 20대에서 50대 이 사이에서 대부분 사실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사람들 설령 2차 접종자까지 그 사람은 4명까지 늘려준다?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집단 발병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자영업자들 특히 뭐 룸사롱이라든지 뭐 아니면 노래방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막아서 접촉을 제한해서 전체 확진 환자를 줄이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전 사회에 만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만 옥죄인다고 해서 전체 확진 환자가 줄이기가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1% 가까이 우리가 사망률이 있었던 초기하고 달리 이미 사망률이 0.35%까지 내려왔거든요. 또 그리고 20대에서 40대의 사망률은 이미 0.1%도 안 됩니다. 0.1%는 독감의 사망률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제는 우리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확진 환자를 줄이자 이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그런 방역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정부도 처음으로 위드 코로나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 중수본하고 방대본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도 우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서로 안을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나 뭐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는 그것이 모든 것이 검토가 가능하다는. 교수님, 전문가들은 물론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 체계를 풀면 오히려 급속히 코로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를 표시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언제까지 이렇게 방역 체계를 묶어두는 것으로 과연 확진자를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 가는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와 영국이 대표적인데요.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방역을 강화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70% 이상 올렸고 영국은 방역을 완화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70% 이상 올렸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는 싱가포르는 사망자가 거의 없고 치사율이 0.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영국은 한 수백 명 정도 치사율이 나오고 있고 또 확진자도 3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모델은 저는 싱가포르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모델로 가려면 지금의 방역을 유지하면서 10월까지 되면 대부분 고위험군들이 2차 접종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 시기를 말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보시면 생활치료시설에서 그냥 사망하시는 사례가 있고 예. 위중증자가 젊은 층이 많아요. 그 말은 아직은 독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는 갑자기 특히 델타는 위중증자나 입원율이 2.6배 이상 높고 우리가 3초에 감염이 된다든지 KF 마스크를 써도 감염이 되고 우리가 3차로 N차 감염이 가면 이게 거의 30배가 늘어납니다. 예. 감염률이. 그렇다면 치료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직 경고 치료제가 아마 지금 임상 3상이 끝나서 아마 각 나라에서 긴급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그 항체 치료제를 주사 센터를 많이 개설을 해서 거기에서 예약을 해서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치료시설에서 맞으면 제일 좋은데 설비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시도를 못 하고 있다면 외래에서 환자들이 예약을 해서 주사센터에서 주사를 맞고 집에 가서 자가 치료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병상도 유지가 되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제 개념을 조금 더 도입을 해서 그 기간을 유지를 해주게 되면 저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기가 좀 더 빨라지면서 중증자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허가 주점에는 벽 뒤로 비밀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손님과 여성 종업원들이 숨어 있었는데요. 당시의 단속 영상 같이 보시죠.
지금 보시는 벽돌 무늬에 벽을 손으로 밀자, 문을 열자 단속 경찰관이 찾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비밀 공간 속에 이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남녀, 손님과 여성 종업원 3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요. 불법 유흥주점 단속을 피해서 지하에 비밀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이날 경찰은 손님과 여성 종업원 43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불법 영업을 하면 처벌이 별로 엄하지 않은가 봐요? 일단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손님도 그렇고 업주도 그렇고 처벌을 받는데, 왜냐하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처벌이 벌금 300만 원이니까 그렇게 업주 입장에서는 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법이 있냐면 식품위생법이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 제한 규정이 있는데, 시장, 군수 등은 영업 질서, 선량한 풍속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영업 시간 및 영업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좀 그 업주는 특히 강력하게 처벌이 되지 않는가 싶고, 정말로 제 주위에 뭐 후배들, 식당 하는 후배들 여럿 있는데 하루하루 피가 말리거든요. 그런데 저런 모습 보면 얼마나 화가 나고 맥이 빠지겠습니까? 강력하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와의 공존 과연 가능할지, 백신 접종률은 빨리 높여야 될 테고 치료제 개발도 필요할 텐데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천은미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다음 두 번째 한 랭킹 만나보시죠.